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뭐요? 아들의 세계라고. 아들의 세계. 네. 아들의 세계입니다. 점점 호흡이 안 맞아요. 네. 아들의 세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당신 아들 문제 없어요의 이성종 작가님 모시고 네, 아들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근황 토크 좀 할까요? 아, 근황이요? 네. 잘 아시면서. 아니 진짜 궁금한 게 학교 근황이 궁금해요. 아, 왜 네. 부부 사이에 대화 별로 없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 찍을 때나 대화를 하는데 2학기 때 학사 일정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략이라도 안이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깜깜인지 궁금해요. 뭐 지금까지도 특별히 네. 네, 뭐 알려진 내용들은 없고요. 네. 그냥 뭐 지금 같은 추세라면 뭐 2학기 때도 원격 수업이 최소한 병행되지는 않을까 그런 짐작을 해보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요. 네. 네, 좀 답답하시죠? 네, 많이 네. 답답하고 이제 뭐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계신 상황이다라고까지만 들었어요. 네.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우리 육아로 식사 준비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은 뭐 원격 교육에도 잘 적응하고 있고 네. 나름대로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너무 네. 미안한 마음이나 너무 불안한 마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뭐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님들 보면서 잘 배우고 잘 자라고 있을 겁니다. 네. 힘내세요. 네. 뭐 불안하고 이런 거는 뭐 그런데 엄마들이 피곤한 마음이 굉장히 크네요. 네. 그렇죠. 몇 달째 피곤해요 지금. 네. 그럼요. 피로가 가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마 보고 계신 어머님들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믹스커피 없이는 지금 버틸 수가 없는 날들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 네. 거는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네, 그렇습니다. 네, 의욕이 믹스커피. 생기더라고요. 네. 2봉지 터는 거 아시죠? 물 적게 넣고 꼭 그렇게 해서 정신을 붙잡아야만 애들한테 이제 큰 소리가 안 나가고 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들 공부법 마지막 시간 3탄입니다. 3탄이고요. 네. 우리 이성종 작가님께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저희는 부부예요. 네. 네, 부부고요. 대학교 때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먼저 반하셨죠?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네, 먼저 들이대셨어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고, 네,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수학 과목과 아들들을 연결을 시켜보자면 좀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 쪽에 조금 탁월하다, 재능이 잘한다, 지능이 높다. 지능이 그쪽으로 발달이 돼 있고 네. 여자 친구들은 이제 국어, 영어, 언어 영역, 그러니까 외국어, 언어 지능이 발달이 돼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사실 저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저는 여고 출신인데요, 문과가 꽤 비중이 높았어요. 문과 친구들이 숫자가 많았고 남고는 어떤가요? 남고는 이과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보통 한 6대 4 비율 정도? 네. 이과가 6, 네. 문과가 4 정도 비율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 교실에서 이제 관찰하실 때 수학 시간, 과학 시간에 남자 친구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좀 눈에 띄게 좀 선전을 하는지, 네. 선전을 제발, 하기를 네, 바라시는 제발 거죠. 그거 잘한다고 말해주세요. 네, 네, 어떤가요? 일단 과학을 말씀드리면 과학은 여학생들도 좋아하지만 확실히 남학생들 중에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성향상. 많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별히 뭐 높은 수준의 학업 수준이라든가 결과물을 낸다 이것보다도 굉장히 그쪽에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남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의 차이를 크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은 것 같아요. 경험상 보면 네, 네. 공부를 잘하는 여자 친구들은 수학 잘하고요. 맞아요. 공부를 아직까지 많이 하지 않은 네. 남자 친구들은 수학을 못 합니다. 아무리 네. 남자친구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잠재적으로 조금 더 동일한 조건에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사실 크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타나진 않고요. 어쨌든 뭐 초등에서 크게 티가 나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대신에 네. 수학에서 이제 수화 연산이라든가 뭐 도표 이런 쪽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그 공간
감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쌓기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남학생들이 그래도 학습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거는 매년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 네. 그런데 수화현상이라든가 다른 규칙성 이런 부분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 남학생들, 아들들이 이제 우월하지는 않다. 조금 더 재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초등에서는 보이지는 않는 상황. 네, 그런데, 두드러지진 않는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자친구들, 아들들이 이제 평가를 봤을 때,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많죠. 그죠? 네, 많이 안타까워요. 이제 안타까운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아들들. 이제 실수를 많이 하죠. 진짜 많이 해요. 여학생들도 네. 실수를 하지만 남학생들은 조금 더 약간의 조금 활동적인 그 산만함들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절대 확인을 2번, 3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아유, 네.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너무 남자친구조차도 안타까워요. 그 확인하는 과정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너무 귀찮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수하는 경우가 좀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네네. 제가 보기에도 딱 보여지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문제들 다 잘 풀었는데 이 정도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 되는 문제들은 다 잘 풀었는데 네. 이건 정말 연산에서의 실수 또는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을 보면 엄마가 보시면 굉장히 화가 나죠. 화가 나겠다. 이성을 잃죠. 이제 그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걸 틀려가지고 오면 네. 네. 네, 시험지가 막 찢기는. 그렇죠. 상담 오셔서 그런 얘기 하세요. 네, 그러니까 실수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우리 그게 아들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네, 맞아.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한 번만 더 봤으면 될 거를 그걸 안 봐가지고 이제 틀려놓고 본인도 안타까워서 보고 있는 사람도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면 좀 그렇죠. 꼼꼼하게 할 텐데 네, 네. 크게 필요성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그 기본 성향도 좀 활발하고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런 에, 성향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으면 빨리 풀고 끝내고 싶다. 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2번 검색 체크하면 시간이 2배 걸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들 수학 공부하려면 이제 뭐부터 잡아야 되나?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들들과 딸을 구분짓는 이야기라기보다는요. 네. 일반적으로 수학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들은 사실 실수하는 부분이 조금 더 여학생들보다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네. 가장 수학과 관련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제가 꼽아본 게 네. 3가지를 네. 꼽아봤거든요. 핵심만 추려 오셨죠? 네, 핵심적인 것만 딱 추렸습니다. 네. 요것만 그대로 잘하시면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장담하시죠? 예. 장담합니다. 그런데 네. 꾸준히 하기가 참 쉽진 않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 네. 집에 있는 아이들,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정말 1년에 만나는 친구들 한 20-30명 중에 이야기를 하면 한두 명 정도가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따라해요. 그럼 너무 고맙고 기특하면서 정말 쟤는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그런 기대감을 좀 갖는데 반면에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전혀. 그렇죠. 이제 듣고 이렇게 나가죠. 그죠? 네. 그게 좀 그래서 아쉬워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아쉬운데 네, 그래도 또 돌아가야 되겠죠, 이제? 네, 1번 뭘까요? 첫 번째는 네. 수학은 암기로 시작한다. 암기 과목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암기 과목인가요? 진짜? 사회가 암기 과목 아닌가요? 그렇죠. 사회과학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네. 암기 과목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어 가면서는 이해 중심의 이제 응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네. 그러한 과목인데 사실 시작은 암기 과목과 동일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부분을 좀 부모님들의 인식도 그래서 좀 맞아요. 간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수학의 기본적인 용어, 개념, 정의, 성질, 공식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다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풀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해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념이나 성질들이. 개념이나 성질들이 어디 나와 있나요?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수학 교과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 네. 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 네. 그러한 개념이나 용어들, 네. 성질 이렇게 네.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네. 이야기하지만 네. 지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학은 풀이하는 거다라는 맞아요. 인식이 강해서 풀기 바빠요. 맞아요. 선생님이 네. 풀이하는 걸 보면서 그걸 받아 적는 아이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보다는 사실 그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같이 눈으로 따라서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여튼 그래서 수학은 암기로 시작한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수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야 하는 친구들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나 공식, 특성 등을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아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네. 그게 머릿속에 없으니까 기본적인 기본기가 다져져 있지 않으니까 응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달달달 외워야 되나요, 실제로? 원의 정의 달달달, 아니요. 구의 정의 달달달 이렇게. 그걸 달달달 외우면 다른 네. 공부 방법과도 이제 네. 일맥상통하는 네, 부분인데 어떻게 해요? 그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외우기에는 너무 힘들고 딱딱해요. 네,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또. 그래서 그냥 네.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핵심적인 단어, 네. 핵심적인 단어가 보통 1개에서 2-3개 정도 들어가 있을 건데요. 네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말로, 자기만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기억을 해두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과정은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네.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좀 3-4학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많이 풀고 연산을 통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보다 일단 기본적인 성질이나 개념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이에게는 훨씬 더 탄탄하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지금처럼 학교를 가끔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엄마 몫이거든요. 네. 네, 엄마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질문을 해요? 예, 질문해 주시는 방법도 네네. 좋고요. 네. 문제집 같은 경우에 좀 지난번에도 이제 다른 책 읽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아이들이 만만하게 시작을 하고 네. 하고 싶어하고 성취감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하죠. 네, 되게 그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싫어하는 과목의 대표 주제로 꼽는 제일 게 싫죠. 수학이죠. 네. 네. 그러면 수학을 조금 더 만만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수많은 문제집들 중에 가장 얇은 문제집들을 추려서 그 중에서 아이가 내가 난 이게 마음에 들어, 난 이거 풀어볼래라고 하는 그 문제집의 사실 문제의 질이나 뭐 출판사의 수준이나? 규모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가장 쉽고 아이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고른다고 해도 네. 그걸 주셔도 괜찮아요. 네. 요새 또 표지를 마음에 들어서 고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딱 보면 내가 풀어보고 싶은 게 있고 맞아요. 이게 선호하지 않는 보자마자 질리는 문제집도 있어요. 정말 한 문제도 풀기 싫은. 네. 웬만하면 이제 대부분 다 대부분 마음에 안 질리는데 들죠. 그렇죠. 예. 마음에 안 들겠지만 네. 그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게 개중 있을 거예요. 덜 질리는 덜한 거. 거. 그런 거를 골라서 이제 시작을 하고 네. 거기에 대부분 이제 개념 정리가 교과서는 이제 몇 장에 걸쳐서 따로 떨어져 있지만 네. 그 수학 문제집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리를 보통 한쪽에다가 그렇죠. 한 정리가 코너 또 잘 돼 있죠. 네, 반쪽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사실 굳이 부모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한 2-3학년 정도다 2학년은 사실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네. 3-4학년 정도에서 네. 시작을 할 때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네. 좀 도움을 주시고 네. 스스로 해나가겠다 그러면 조금 두셔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암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대치동 캐슬 아시죠? 제가 예. 갔다 온 곳 네. 대치동 캐슬 수학학원 거기 가보니까 백지 개념 테스트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냥 하얀 백지에다가 종이에다가. 네, 정말 A4 용지를 백지를 주시더니 거기다가 이제 개념을 그대로 써보라. 그거 정말 어렵죠. 네, 정말 네. 어렵고 정말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완벽하게 자기가 알아야 쓸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에요. 네. 내게 되어 있어야 표현할 수 있는. 맞아요. 말로도 이제 하지만 쓸 수 있는 거는 정말 진짜 제대로 알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애국가 적어보라고 해가지고 1절부터? 우습게 봤다가 아. 뭐 2절 초입에서 나가 떨어지고 한 욕 먹고 혼났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 굉장히 교육열이 강하셔가지고 네, 높으셨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다른 얘기를 네. 해버렸네요.
두드려 맞아가며 공부했다는 예, 소문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죠. 많이 맞으셨죠? 감사합니다. 예, 그 덕에 지금 잘 지냈는데 뭐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네. 네. 근데 그 백지에다가 적어보는 건 사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되게 네, 중요하고요. 사실 맞아요. 수학은 초등 시절에는 많은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네. 중고등학교 가서 그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 네. 지금 초등 시절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백지로 적어서 적어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그렇죠. 방법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온라인 학습으로 배운 공책을 쓰고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네. 때 이제 수학할 때는 개념을 적으자. 네. 그죠? 수학을 배웠으면 개념, 용어의 뜻, 음. 그리고 성질, 음. 그 성질들이 있잖아요. 성질 뭐 1, 2, 3 원의 이렇게 성질, 나오죠. 뭐, 예. 그런 성질, 음. 또 뭐가 있을까요? 공식. 아, 공식이 조금 나오죠. 더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공식이 나오니까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내 것으로 완전히 예. 체화시키는 것이 아, 예, 그렇게 나중에 해서? 이제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도 훨씬 더 이해하고 그렇구나.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수학이 암기 과목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알게 시작은 암기 됐습니다. 과목으로 꼭 네.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수학을 많이 못했던 사람이라서 지금 이제 들으면서 내가 그래서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제대로 암기를 안 하고 이제 문제풀이에 급급했던 1인으로서 내가 그것만 어렵죠. 알았다면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를 안 만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요, 풀이 과정을 공책에 정리하면서 풀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책에, 풀이 과정을 공책에 일일이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문제집에 바로 적을 수도 있지만, 네. 공책에 정리를 하라고 하는 거는, 네. 보통 문제집에 이제 공간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되어서 나와요. 네. 그렇긴 한데, 조금 공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정리해둘 부분들이 조금 난잡하게, 좀 약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디자인인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공책에다가 차례대로 그 등호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대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10문제를 그냥 문제집에다가 중구난방으로 여기 풀고 여기 또 계산했다가 해서 푸는 방법보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공책에 정리해서 풀고, 또 공책에 푸는 이유는 한번 문제를 풀이하고 나면 사실 다시 한번 또 문제집에서 내가 풀이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네. 나중에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노트를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자 친구들, 아들들은요, 쓰는 거 정말 싫어해요. 아시죠? 저도 싫어요. 네, 쓰는 거 되게 싫어하면서 지금 쓰래요. 그럼 이제 싫다고 분명히 이제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버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아들들, 그냥 이거는 이제 깨알 팁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은데, 아들들이 좋아할 만한 보상,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해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줄게. 예, 그 좀 유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풀이과정 한번 적어보는. 아니고요. 네. 얼마면 됐나요? 네. 돈인가요? 네. 뭐 저는 이제 아이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아이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아이마다의 보상. 아이가 좋아하는, 하지만 아이에게 해롭지 않은, 그리고 더 좋다면 부모님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직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사실 부모님과 시간 보내는 거를 뭐 그다지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 시기라면 부모님과 재미있게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을 보상으로 제시하는 것. 그러면 뭐 부모님과의 좋은 시간도 보내면서 아이도 뭔가를 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사실 저희는 뭐 영화 보기, 그리고 만화 카페 가기, 이런 것들 이제 보상으로 해서 하거든요. 아들들이 정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우리랑 보내는 시간을. 저랑 같이 하는데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애들의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럼 이제 놔야죠. 네, 이제 놀 때가 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이제 요즘 아들들이 이제 보상으로 계속 게임 시간만 늘려달라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린 게, 네. 게임 시간은 정말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시기에 한 10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10시간을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하실 건데요. 10시간 넘게 하는 남자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친구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따져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언제 하는 거야? 시간을 적어보라고 하고 같이 해보니까
10시간 이상씩 하는 하루에 친구들 10시간이 나오더라. 네. 네, 게임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 네. 게임도 그런 되게 친구들이- 좋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해버리면 그렇죠. 아이를- 안 되죠, 그거는 네. 진짜. 중독으로 몰아가는 네. 네, 그래서 그런 보상보다는 네. 좀 힘드시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 아이와의 공감을 좀 시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시간과 노력. 함께 좋아하는 거를 좀 맞춰서 좀 맞아요. 해주시면 좀 수고스럽지만, 네, 이제 우리 아들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와 친해지면요. 네. 저도 뭐 부모님 입장에서도 조금씩 그 흥미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완전히 순수 헌신이고 봉사였는데 그렇죠. 애가 이제는 애한테 맞춰준 거죠, 처음에는. 이제 관심사가 조금씩 맞아지기도 하고 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재밌고 이제 또 추억거리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서 네. 네, 점점 네. 늘어나는 게 재미있어요. 부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아이도, 나도 괜찮다. 그냥 저희 네. 그 정도까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믿고 걸로. 가죠, 뭐. 그죠? 그럼요. 네네. 우리가 애들이 뭐. 크게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폭동을 일으킨 건 아니니까 일단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있다고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로운 가정이니까. 네. 풀이 가정을 공책에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들여라라는 그래서 거. 그거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네. 그걸 풀이하는 과정을 제가 등호를 써서 는이라는 네, 표시를 네.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네. 나가는 방법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그 과정으로 풀다 보면 사실 수학에서 서술형, 논술형 문제는 그냥 풀이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풀이 과정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여주라는 그렇죠. 게 이제 그게 네. 서술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기존에 늘 풀어왔던 방법대로 그대로 적어 놓으면 그게 서술형, 논술형 풀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하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수학적인 사고력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네, 했는데 맞아요.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나서는 꼭 검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검산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고 빨라져요. 왜냐하면 한눈에 보이기 그걸 때문에 확인하면 되니까. 그걸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문제 풀이 과정을 다시 보면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고 틀렸구나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좀 힘들겠지만 아이를 이제 잘 추슬려서 연습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쵸? 초반에 좀 힘들더라도 네. 투자를 하셔야 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세 번째 부탁드릴게요. 뭐예요? 네, 세 번째는 같은 문제를 풀어도 한 문제를 풀면서 네. 최대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으로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우, 머리야. 네. 얘기만 들어도 딱 싫으네요. 네, 저는. 네. 모든 수학 문제가 여러 가지의 풀이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풀이가 네, 저는 되는데요. 한 가지도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네, 한 가지도 한 가지 힘든데요. 짜내기도 진짜 힘든데 뭐 여러 가지를 하라고. 네. 사실 뭐 저도 수학을 그냥 어느 정도 했었던 거지 네. 수학을 즐기진 않았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도. 네. 그래서 사실 그냥 그렇게 지나왔는데 저는 수학을 지금은 조금 되게 매력적인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계기가 이제 제가 일반 저희 학급의 학생들 말고 이제 영재학급이나 영재과학원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그 몇 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네. 그걸 하면서 이제 만난 친구들을 보면 그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정해진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닌 조금 더 새롭고 때로는 뭐 중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과정에 네. 지식이 필요한 네, 것들까지 네, 네. 같이 가져와서 네. 좀 자유롭게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준비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까, 어떻게 제시를 해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수학이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방법 외에 나머지 것들로 아이들이 자꾸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보면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이 수학의 재미를 제가 뒤늦게 조금 깨달았거든요. 혹시 그 아이들이 너무 똑똑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 그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일반적인 아이들이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있죠, 그죠? 난이도 네. 있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크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천재, 영재 그런 대단한 그런 수준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학업에 관심이 있거나 그렇죠. 또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라서 네. 좀 힘이 있죠 그쪽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교과서 내에 있는 쉬운 문제를 풀 때도요. 네. 예를 들면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은 2 곱하기 3은 이제 2 곱하기 3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곱셈으로 곱셈을 할수 있고. 푼다라고 하면 네. 2 곱하기 3은 그냥 6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학교에서도 배워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대분수 나누기 소수다. 이런 근데 어머니들 오랜만에 들으셔서 대분수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연수가 들어가는 분수의 형태 있잖아요. 1과 2분의 1. 네. 어머님들 이런 다 아셔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자. 저도 지금 네. 대분수 되게 낯서네, 되게. 그래서 1과 2분의 1 이런 대분수의 네, 형태 네. 나누기 소수다 그러면 네. 뭐 그 문제 풀이 방법은 이게 두 개가 똑같은 형태로 됐을 때 계산이 가능하니까 네. 대분수를 뭐 가분수로 바꾸고 네.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네. 방법이 네. 첫 번째 있을 분수로 거고요. 통일. 네, 분수로 네. 통일해서 네. 아니면 소수로 통일해서 소수.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하면 그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을 따로 빼서 자연수와 소수 계산하고 분수와 소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연수끼리 계산을 하고 분수와 소수를 계산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건 사실 가장 좀 효율적인,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수학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방법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대분수에서 구성이 자연수와 분수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를 나눠서 따로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식의 분리를 했다가 통합을 했다가 이런 사고들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수능에서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특정 단원의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단원의 문제, 여러 가지 성격들을 그렇죠. 가지고 네. 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도 사실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런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이런 형태로 풀어보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금방 가질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그렇게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네.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아이가 해결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채점은 하시되 그거에 대한 답을 바로 알려주지 마시고요. 초등학생들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시간을 주시고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틀린 문제를 그 그냥 자리에서 꼭 다시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네.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네. 그러면 경험해 보신 보통은 적 그렇게 있잖아요. 하죠. 네. 학원에서 선생님이 다 풀어주면 네. 다 아는 것 같은데 네. 집에 가서 딱 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넘어가죠. 그렇죠. 네. 그건 내가 푼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아이가 그걸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사실 문제를 해결 못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건데 어제 뭐 며칠 전에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풀리지 않던 네, 어떤 네, 문제, 네. 고민됐던 네. 것들이 나중에는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그걸 도대체 왜 몰랐지? 네. 왜 그거를 떠올리지 못했지? 하는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이들도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시고 대신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가볍게 부담 주지 마시고 하기는 가볍게 슬쩍 떠봐라. 네. 네. 그거는 좀 어떻게 좀 방법 한번 고민해봤어? 아니 하겠죠. 네. 하던 게임을 막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럼 또 화가 슬그머니 나겠죠. 또 물러났다가 네. 네, 또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빠가 고민해보니까 엄마가 고민해보니까 네.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던데 네. 라는 힌트를 네. 던져주실 수는 있지만 일단 네. 그거는 하루 이틀이 지난 후에 네. 조금씩 그래서 아이가 거기에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걸 문제를 본인이 못 풀었던 거를 스스로 해결했을 때 그 네. 쾌감과 그 만족감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게 쌓이면 수학이 조금 덜 어려운 과목. 쌓여야 되는군요. 그런 그렇죠. 좋은 경험들이.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대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제 혼자 준비해 오시면요. 그냥 이제 제가 듣다가 진짜 궁금한 거를 그때그때 질문을 드리거든요. 저희 이제 따로 맞춰볼 시간은 없어요. 지금 뭐 설거지하고 정신없이 하다 왔는데. 제가 약간 눈이 위로 올라가면 처음 듣는 질문이. 그러니까 예정에 없던 질문이 이제 저는 그냥 궁금하면 떠오르면 훅 들어가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너무 좋아요. 좋은데 정성이 필요해요. 그렇죠. 부모의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엄청 걸리는 방법들이라는 거죠. 아이가 실제로 하기에. 네. 그러면 이제 부모가 바쁘기도 하고 아이가 시간을 그렇게 걸려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훨씬 더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처럼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아들, 딸도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좀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조금 뭐 바쁜 부모님 아니면 자꾸 안 하려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저기 회초리로 다스려야 되나요? 요즘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아이의 네, 또 인권이 회초리 있고. 없이 아이를 어떻게 이제 잘 그래도 이제 좀 말씀하신 방법들을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시간의 투자 없이는 사실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보다는 많이 적게, 쉽게 조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평일날 아이에게 뭐 예를 들면 문제 풀이를 할 때 뭐 연산 내 쪽 풀어, 내 쪽 풀고 문제 여기까지 풀어. 그러면 그 많은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우리 아이가 문제집을 이걸 풀면서 분명히 어떻게 풀 것이다. 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풀지 않겠지만 이 정도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면 네. 부모님이 일단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죠.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이만큼 공부를 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은 곡소리가 나죠. 그렇죠. 엎드리죠, 막. 근데 네. 그렇게 안 좋은 기억들로 억지로 하는 공부들이 쌓이면 네. 수학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 아이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의 수를 또는 그 학습량 자체를요 네. 좀 쉽게 그리고 적게 네. 제시를 해주시는 것부터 네.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 과목들 있잖아요. 네.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런데 지금 5학년인데 덧셈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전문가. 책상에 전문가. 앉아서 예. 덧셈을 한 10장씩 막 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네. 그걸 보면 화가 나죠. 저걸 도대체 저 시간 동안 차라리 그냥 책을 읽거나 쉬면 되겠는데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네, 막 가열차게 풀고 있어요. 덧셈을 막 주구장창 푸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시간이 아깝다라기보다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걸 반복해서 하면서 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뭔가 얻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쌓기나무를 자신 있어 한다. 네. 그래프를 자신 있어 한다. 그 특정 영역, 수학의 그 어느 자신 있어 하는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네. 풀 수 네. 있는 시간을 네. 할애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어려워하는 거는 뭐 두세 문제 정도 대신에 그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근데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고르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얇고 쉬운 문제집부터 일단 기본서. 기본서 아주 얇고 쉽고 네. 아이가 하고 싶다고 했던 네. 문제집부터 네. 적은 양으로 해서 한 권 다 끝내보는 네. 거. 그걸 하고 나면 같은 거를 또 조금 더 양이 늘어나 있는 네. 다른 문제집을 제시해도 네. 아이가 최소한 뭐 50% 이상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네. 근데 조금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건 틀림없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주말에 네. 너무 힘드실 거고 네. 평일날 시간이 없지만 힘든 거 네. 알죠. 사실 네. 그래도 조금 더 힘 내셔야 돼요. 그죠? 그죠? 네. 내셔야죠. 조금만 더 정성을 들여주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돌발 질문인데요. 듣다 보니까 또 맞네요, 네, 오늘. 궁금함이 이제 아마 저 네. 같은, 그러니까 저의 고민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똘똘하고 수학에 이제 머리가 보인다. 좀 돌아간다. 얘는 수학을 더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고 사고력, 심화, 선행까지도 자기가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영재학급을 이제 오랫동안 해보셨으니까 많이 그런 아이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학년에서 정해져 있는 그 수준의 수학 체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행 이야기 하는데요. 네. 사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중고등학교에 나오는 수학을 미리 공부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아이가 충분히 초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고 조금 더 상위 기준의 다른 것들을 배워보고 싶고 조금 네. 더 시도해보고 싶어 한다. 그런 친구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얼마든지 열어주시고 그 음. 중학교 수준의 문제집을 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지루해서 막 딴짓하고 네네네. 막 산만하지 집중 안 않게 하죠. 고민하실 네. 수도 있는데요. 네.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은요, 수업 시간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본인이 아는 내용이 나와도요, 발표를 하고 같이 풀이를 하고 나서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맞아요. 아는 네. 내생을 하고 싶어요. 아는 내용이니까 억지로 이렇게 눈을 깔고 다른 짓을 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을 좀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억지로 과외를 받고 학원을 해서 선행을 해서 네. 내용은 알고 있지만 수학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수학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시기로 네.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대학 입시가 수학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할 만큼 수학의 중요성,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렇죠. 그죠? 결국에는 수학에서 결국 수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이제 수학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어머님들 고민도 많으시고, 그쵸? 특히나 실수가 많은 아들들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실망도 하고 한숨도 나고 화도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수학에 대해서 오늘은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는 일단 3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혹시 다음 주에도 출연하시나요? 어떻게 되세요? 요새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네. 나오고 싶어서 근근히 로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꾸 이제 막 뭐 소재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다음 주 혹시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 어떤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는지. 뭐 학습적인 부분에서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네. 뭐 평가는 어떻게 네. 하면 잘 받는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지만 네. 제가 교실에서 제일 크게 생활면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있었는데 성교육 부분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아들 성교육. 저는 굉장히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걸 좀 자유롭고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네, 맞아요. 그리고 네. 근데 지금 뭐 학교에서 요즘 아이들 모습도 똑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우리 친구들 모습과 네. 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멋쩍고 부끄러운 부분이 없을 수는 없죠. 네. 그런데 다 멋쩍게 그냥 웃으면서 눈 내리깔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반면에 이제 소수의 친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크게 과잉 반응을 한다거나 선행한 아이들. 네, 그렇죠. 자기 주도적. 네,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일어난 아이들은 제가 그 경우거든요. 조금 반응이 다르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성교육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 아들 성교육 진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네.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정답은 아니죠. 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이 생각에는 너무 시대에 좀 동떨어진 것이 약하다. 아닌가. 약하고 너무 애매하게 되어 애매하다. 있다. 네,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 네, 그리고 가정에서도 사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네. 있지만 네. 여전히 네. 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이 네. 들어서 학교에서 사실 해보면 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 관련 지식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성교육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 아.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전혀 성에 대한 개념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고 어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네. 맞춰서 해야 될지가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정에서 좀 기본적인 것들을 네. 알고 좀 경험하면서 오면 네. 학교에서 조금 더 그 성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네. 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겠네요. 다음 주에 그러면 좀 리얼 성교육, 현실 성교육, 우리 리얼. 초등 아들들 현실 성교육에 대해서 네, 이제 잘 정리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총 선생님이 이제 그 책에 적었던 원고랑 이런 것들로 네이버 포스트랑 오디오 클립을 개설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구독자가 무려 10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한 명 저예요. 네. 네. 그래서 나머지 9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주소를 여기 영상 아래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저도 해야 되나요? 네. 구독 부탁하세요. 네. 네, 오셔서 책 내용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내용들이 이제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셔서 한번
제 목소리도 한번 듣고 네.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좀 네.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굉장히 느끼한 목소리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계속 기름기를 빼고 있는데 네, 잘 잘 안 안 빠지죠. 빠지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11시, 아니 10시에 네,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영어 책 읽기 독립 너무 간절히 원하시죠? 네. 열심히 고민하고 사전 댓글 보면서 사전 질문 보면서 막 준비했던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 고민 해결하러 라이브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꺼져.